여러분, 마흔이라는 나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대, 30대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마흔은 청춘기를 지나 노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계절로 치면 가을이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키워온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 그래서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힘들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자살률은 OECD 1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여기서 한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2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거든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럼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줬거든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해받은 철학자 쇼펜하우어. 핵심 메시지: 염세주의자가 아닌 행복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염세주의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아, 사는 게 지긋지긋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 이 사람 우울한 사람이구나.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 70세가 넘도록 장수했거든요. 200년 전 기준으로 70세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삶이 지긋지긋했다면 70세까지 살았을까요? 진짜 염세주의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인내의 가치, 오래 살면서 찾는 행복의 의미. 이런 걸 말이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불행이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아는 철학자예요.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미래에 어떤 행운이 올지 모르니까.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욕망의 본질과 고통의 구조.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말 쇼펜하우어만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인생은 고통이다. 많은 종교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인생이 고통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 욕망은 절대 충족될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고통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욕망이 충족되어도 고통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예를 들어볼게요. 배가 고프면 괴롭죠? 근데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서 괴로워요. 또 돈이 없으면 괴롭죠? 근데 돈이 엄청 많으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300억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따분함을 느낀다고요.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이에요. 결국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 있어요. 없으면 괴롭고 있어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행복이란 뭐냐?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행복의 핵심이에요. 핵심 메시지: 행복은 결핍과 충족 사이의 짧은 순간. 쇼펜하우어가 한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시계추 비유예요. 시계추 생각해보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왼쪽은 결핍이에요. 없어서 괴로운 상태. 배고픔, 가난, 외로움. 오른쪽은 과잉이에요. 너무 많아서 괴로운 상태. 배부름, 돈의 무게, 관계의 피로. 그럼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가운데예요. 시계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행복이에요.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그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에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했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요. 작고 소소하지만 진짜 중요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때가 좋았지. 아니면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죠.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근데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짧게 지나가는 만족의 순간.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와요. 고통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고통은 나쁜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해요. 아니다.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고요? 고통을 통해 얻은 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얻은 건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짜로 얻은 돈, 로또 당첨금. 이런 건 쉽게 날아가요. 부동산 투기로 번 돈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얻으니까 쉽게 쓰게 되고 그 소중함을 모르죠. 근데 땀 흘려서 번 돈, 고생해서 얻은 성과. 이건 달라요. 진짜 소중해요. 절대 함부로 안 써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만난 사람보다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항해에 비유해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죠? 그럼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닷짐이 필요해요. 배 밑바닥에 무거운 짐을 싣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안정돼요. 고통이 바로 이 바닷짐이에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고통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통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걸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첫째, 사람마다 행복이 달라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남의 행복을 따라하려고 하죠. SNS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요. 근데 그 사람 성격이랑 내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한테 맞는 행복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둘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행복을 잘 못 느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적극적이고 쾌락은 소극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고통은 확 느껴지는데 행복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건강한 거. 이게 엄청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느껴요? 아니죠. 당연하게 여기죠. 위가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위가 아프면 그때서야 건강할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막상 없어지면 그때서야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통만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건강, 일상,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조건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첫째, 몸의 건강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요?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운동하세요.
몸의 활력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마음의 건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타인과의 만남을 줄여라. 그럼 혼자 지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고슴도치가 추우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시에 찔려요. 아파서 다시 멀어지죠. 그러다 또 추우면 가까이 가고. 사람도 똑같아요. 외롭고 쓸쓸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인간관계를 좀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몇 명의 사람,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해요. 셋째, 사랑과 환상이에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환상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콩깍지가 없었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남성은 성욕 때문에 여성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인류가 끝났을 거예요.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결혼과 육아의 고통을 미리 다 알게 되니까 결혼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자연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설렘. 그게 다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전략이에요. 재밌는 건 쇼펜하우어 본인도 책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애도 하고 청혼도 했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죠. 결국 그도 사랑의 환상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개성이에요.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색깔. 그게 바로 개성이에요. 직장에서도 취미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준을 만드세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행복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조용히 책 읽는 게 행복이고 누군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행복이에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고 누군가는 자유로운 시간이 행복이에요. 다 달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흔이라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남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를 맺을 시간이에요.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다.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세요. 건강한 몸에 감사하세요. 적정한 거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